양평군립미술관 개관 11주년 기념. 지지 않는 별 빈센트 반 고흐 미디어 아트전. 양평군립미술관은 개관 11주년을 기념해 시대를 앞서 나간 천재 예술가 빈센트 반 고흐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조명합니다. 영혼의 화가, 태양의 화가라 불리우며 렘브란트 이후 가장 위대한 네덜란드 화가로 기억되는 빈센트 반 고흐는 살아생전 인정받지 못했던 비운의 화가지만 오늘날 시공을 뛰어넘어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기별, 장소별 궤적을 따라 삶의 희로애락을 녹여내며 영혼을 담은 작품을 만들어낸 고흐는 현대미술의 토대를 마련한 중요한 화가로서 미술사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는 고흐의 시기별 대표작들을 엄선해 디지털 몰핑 기법과 페이스 애니메이션 기법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영상과 음향으로 생동감 있게 조우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미적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고흐의 그림은 그가 남긴 수많은 편지로 인해 어떤 화가의 작품보다 이해하기 쉽고 이야깃거리가 많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편지를 주고받은 사람은 고흐의 동생 테오입니다. 그 편지들은 고흐 작품의 탄생 배경에 대한 중요한 정보와 함께 그의 생각과 일상, 연애, 우울증 등 그의 가치관을 속속들이 엿볼 수 있게 합니다. 테오는 고흐의 작품 세계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진심 어린 충고를 했으며 또한 27의 나이에 예술가로서의 여정을 시작한 고흐를 정신적, 물질적으로 지탱해준 인생이라는 여행의 동반자나 다름없었습니다. 고흐가 처음부터 예술가를 꿈꿨던 건 아닙니다. 목회자의 집에서 태어난 고흐는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후 1878년 탄광 지역인 벨기에 보리나주에 전도사 자격으로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희생정신과 열정이 지나치다는 지적과 함께 전도사 자격을 박탈당하면서 목회자의 꿈을 뒤로하게 됐고 절망 속에서 그는 사람들과 접촉을 끊고 진지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규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채 고흐는 1880년 노동자 계급을 그리는 화가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밭에서 일하는 농부, 옷감을 짜는 방직공, 바느질하는 여인 등 이들의 삶과 모습에 큰 연민과 관심을 가지며 전업 화가의 길에 뛰어들었습니다. 노동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힘겨운 삶을 묘사한 고흐의 초기 작품들은 그가 말년에 그린 것과는 달리 매우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를 띠고 있는데 당시 렘브란트, 밀레 등 그들의 어두운 화풍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생전에 고흐와 밀레가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고흐는 그를 진정한 스승으로 삼으며 예술뿐만 아니라 삶까지 자신의 모범으로 삼았는데 밀레의 만종, 이삭 줍는 여인들을 비롯해 농촌 생활을 그린 여러 작품을 모사했습니다. 예술은 모방에서 비롯된다는 말처럼 이러한 작품들의 모사를 통해 고흐는 자신만의 화법을 찾아갔습니다. 고흐의 초기 네덜란드 시기 대표작인 감자 먹는 사람들은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작품입니다. 고흐는 이 작품을 자신의 작품 중에서 최고의 걸작이라 생각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평가는 냉담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림의 진실과 의미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 고흐는 농부 가족의 소박한 식사를 통해 노동자들의 가혹한 삶과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는 이들의 삶의 진실을 담아내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감자 먹는 사람들은 오늘날 네덜란드 시절 그림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림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업을 통틀어도 손에 꼽히는 작품으로 우리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고흐는 1886년 파리로 이주하면서 툴루즈 로트렉, 폴 고갱, 주르주 쇠라, 폴 시냐, 카미유 피사로 등
인상주의와 신인상주의 화가들과 교류하며 그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인상주의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미술운동으로 모네, 르누아르, 드가, 피사로 등 초기 인상주의 화가들은 캔버스를 들고 밖으로 나가 빛에 의해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의 순간적인 인상과 미묘한 색채의 변화를 빠르게 화폭에 담았습니다. 고흐가 파리에서 보낸 2년은 그의 발전의 결정적인 시기로 초기 농민과 노동자에 대한 관심에서 나아가 대도시 파리의 카페, 센 강변의 풍경, 꽃 정물화를 주로 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실에서 나가 야외에서 빛을 탐구하는 인상주의 화풍이 한창이었던 파리 화단의 영향으로 고흐 또한 빛의 효과적인 사용을 탐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물감을 진하고 두껍게 바르는 임파스토 기법을 터득하고 점차 독창적인 화풍을 구축하며 그토록 갈망하던 예술적 진보를 이루게 됩니다. 고흐는 화가 생활 10년 동안 무려 35점의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당시 초상화 모델을 구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었고 가난했던 고흐는 자신의 모습을 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품 속 고흐의 시선은 정면을 응시하지 않는데 이는 모든 자화상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고흐의 자화상은 단순히 실제 모습을 묘사한 것이 아닌 끊임없는 자기 탐색과 분석을 통해 내면의 고독과 불안, 탐욕과 결핍에 둘러싸인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로서 나타낸 것입니다. 고흐 예술의 현대화를 이룬 중요한 계기는 인상주의 외에도 일본 풍속화인 우키요에와의 만남에 있습니다. 우키요에는 에도 시대 전성기를 누렸던 대중적인 목판화로 뚜렷한 윤곽선과 화려하고 원색적인 색채로 대상의 확대와 생략을 자유로이 넘나듭니다. 당시 서양에서는 볼 수 없었던 우키요에의 밝은 색채와 대담한 구성 방식은 유럽 화가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고흐에게도 우키요에는 작품에 영감을 주는 주요한 원천이었고 서양의 전통 미술에서 강조하던 원근법을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다 줬습니다. 고흐는 우타가와 히로시게의 판화를 원본보다 더 강렬한 색채로 모사하기도 했으며 그가 그린 초상화, 탕기 영감에서도 우키요의 영향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각박한 파리 생활에 지친 고흐는 화가들의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계획으로 1888년 남프랑스 아르레 노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남프랑스의 장렬하는 태양, 코발트빛 하늘로 대표되는 해바라기 고장 아르른 고흐에게 있어 그 자체로 색채의 영감이 되어준 도시입니다. 고흐는 아르에서 삶의 기쁨과 희망을 상징하는 노란색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 시기에는 해바라기를 비롯한 밤의 카페 테라스,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 등 대부분의 유명한 작품이 만들어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고흐는 아르에서 15달 동안 해바라기와 밤의 카페 테라스를 포함해 200점이 넘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대도시 파리와 달리 조용한 시골 마을 아르를 사랑한 고흐는 아르 주민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아르에서 고흐는 파란색 제복을 입은 우체부 룰랭과 친구가 되어 룰랭의 초상이라는 초상화도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 오규스트 룰랭, 카페의 여주인인 진우 부인, 고흐가 왼쪽 귓불을 잘랐을 때 치료해준 의사 펠릭스 레이 등의 초상화를 남겼습니다. 고흐와 고갱은 노란 집의 2층에서 약 2달간 함께 생활하며 예술적 동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성격 차이와 예술적 견해로 사사건건 대립했고 마침내 고흐는 자신의 귓불을 자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고갱은 고흐의 곁을 떠나게 되고 고흐는 신경쇠약으로 큰 고통을 받습니다. 고흐의 방은 총 3점으로 제작됐는데 1888년 10월 고갱이 오기를 기다리며 그린 첫 번째 침실은 전체적으로 밝고 따사로운 색으로 채워져 있지만 이후 예술가들의 공동체가 와회된 시점에 그려진 2개의 침실은 차갑고 우울한 색채로 가득합니다. 아르의 노란 집에서 고갱과의 마찰로 귓불을 자르는 사태까지 다다르며 고흐는 정신이상 증세를 겪게 됐고 1889년 생 레미드 프로방스에 있는 요양원에 자발적으로 찾아가 1년간 머물며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정신 건강으로 괴로운 와중에도 그의 창작열은 꺼지지 않고 계속됐고 제약된 상황 속에서도 병원 구내와 주변의 전원 풍경에서 그림의 소재를 발견하며 150여 점에 이르는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두려움과 억제된 생활 속에서도 폭발하는 그의 상상력은 역동적인 형태와 힘찬 선의 바탕을 둔 그만의 대담하고 환상적인 표현 양식으로 완성됐으며 이때 고흐 특유의 출렁 있는 듯한 화법으로 별이 빛나는 밤을 탄생시켰습니다. 상태가 호전된 고흐는 동생 테오의 권유로 1890년 5월 오베르슈르 우아즈로 향합니다. 여러 인상파 화가들이 모여 사는 경치가 좋은 시골 마을이었던 오베르슈르 우아즈는 고흐가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머물던 곳으로 마지막 예술혼을 불태웠던 곳입니다. 아르에서 보여주었던 밝고 따뜻한 톤과는 대조적으로 오베르시기의 작품들은 푸른색과 보라색이 지배적으로 나타났으며 붓질은 더욱 왕성하고 활발한 테크닉을 과시합니다. 이 시기의 작품 주제는 주변 사람들의 초상화뿐만 아니라 마을 주변의 정원과 밀밭과 같은 자연 환경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번 전시의 또 하나의 공간인 고흐의 아틀리에는 아를, 생 레미, 오베르에서의 2년여간 그려낸 위대한 걸작들을 고품질 레플리카 작품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첨단 3D 프린팅 방식으로 색감과 붓터치의 두께감까지 표현해 원작과는 또 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방황의 끝에서 화가의 길로 들어선 고흐의 초기 작업에서부터 광기와 예술에 대한 열망이 폭발했던 시기의 작품들까지 시기별, 장소별 궤적을 따라 전시실을 이동하다 보면 고흐가 1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예술혼을 불태워 창작해낸 걸작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양평국립미술관 개관 11주년 기념 지지 않는 별 빈센트 반 고흐 미디어 아트전을 통해 고독한 삶 가운데서도 소외된 농민과 노동자를 관찰했던 그의 따스한 시선과 가난에도 굴하지 않고 붓을 놓지 않았던 창작혼의 열기와 끈기를 느끼며 인문학적 감성을 충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